솔직히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작가 작업을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부분만큼 인정해 라고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 시선, 경배라는 세 가지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리 작가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요즘에 이제 연말에 전시들이 몰려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간도 또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력을 보니까 졸업은 2007년도에 하시고 중간에 약간 안 잡히던데 레이더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말하면 약간 번아웃처럼 왔던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그래서 약간 미술적인 일이 아닌 다른 쪽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졸업과 동시에? 네네네. 그럼 어떤 일을? 우리 금융 정보 시스템이라고 전혀 미술 쪽과 네네. 거기서 2년 가까이 일을 했고 아버지께서 이제 미술이라는 직업이 계속 작업을 영위를 하려면 부수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조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 후년에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네네. 이제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미래를 위해 투자를 좀 하셨네요. 그럼 아까 학교 생활 하다가 번아웃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학창 시절을 지냈는데? 세종대학교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회화과가 동양화랑 서양화를 같이 배우는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학교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됐고 저는 서양화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서양화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무렵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약간 좀 하향세로 많이 이제 내려가면서 학교를 다니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연년생인데 동생이랑 같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등록금이 이제 이중이 드시는 거죠. 첫째이기도 하고 원래 미대라는 곳이 학비도 비싸고 그밖에 부수 비용이 많잖아요. 코리아 장려. 네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학비를 마련할 수는 없을 것 그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의 본분으로서 장학금을 받자.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미대는 재료비가 또 들잖아요. 그쵸. 재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녁에는 이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방학에는 교수님들 전시 집기미부터 해서 카페 알바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다른 과 교수님께서 교양수업 교수님께서 저 친구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으셨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왜냐하면 4계절 내내 까만 추리닝 하나만 입고 오는 여자애가 저였던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옷이야. 거기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냐, 추리닝 목도리 벗었냐 안 벗었냐 이걸로 이제 계절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똑같은 차림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작업과 도서관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 3, 4학년 때 3년 내내 이제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정말 약간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과부하가 된 거죠,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조차 남지 않는 그 어린 시절 때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어린 시절 끝에서도 꿈이 화가였고 그 꿈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림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저의 그 대학교 때의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학비부터 생활비 그리고 제가 하루에 이제 350ml짜리 우유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를 약간 끝까지 내모는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활들을 하다가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딱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내가 작업을 계속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조차도 없는 그냥 모든 게 탈진된 상태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상당히 저는 재밌었어요. 다른 일을 하니까 또. 아예 새로운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재미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제 스스로 마음속 안에서의 헛헛하고 뭔가 갈급한 목마름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지 이런? 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은 계속 메마르고 뭔가 계속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노트에다가 에스키스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경배 시리즈였어요. 항상 사람이 엎드려 있고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적고 그리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작업들은 정말 우울하고 어둡고 뭔가 침울해요. 근데 뱉어내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타인이 보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치. 정말 말고도 일기장 쓰듯이. 네네. 내가 이렇게 쌓이고 내가 힘든 거를 그냥 뱉어내기 급급했어요. 정화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것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너무 슬프거나 너무 이렇게 칼날 같은 작업들은 다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약간 용기가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그런 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다가 작업들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내가 이 작품을 선보여도 되겠다라는 시기가 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첫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신 거네요. 저라는 사람을 전혀 미술계에서 모르다가 갑자기 제가 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갤러리에서 전시를 선뜻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어요, 개인전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작업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어요? 그때 작업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억, 시선, 경배 세 가지 시리즈를 다 선보였었어요. 그때? 네. 그럼 이미 틈틈이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네요? 네네. 10 몇 년 동안은? 네네네. 내가 이 작업을 밖으로 내보냈을 때 나는 어떤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시선을 줄 수 있고 이 사회 안에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어요. 그거를 작업으로 풀어낸 게 시선 시리즈고요. 그 시선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이 중심점이 생긴 것 같아요. 작가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게 시선 시리즈고, 거기서부터 경배 시리즈와 기억 시리즈가 좀 더 풍요롭게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로서 더 뿌리를 낼 수 있는 딱 그런 게 잡혀진 거네요. 네네, 맞아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두려움을 맞섰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선 시리즈가 되게 제 작업이기 때문에 애정이 가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18년도인데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갤러리에서 제의가 왔어요. 작업 괜찮은데 우리랑 함께 전시해볼래? 라고 하셔갖고 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죠. 그때 이제 70점을 걸었어요. 70점이요? 네. 지금까지 해오는 게 있으니까. 작은 그림부터 큰 그림까지. 네네. 이번엔 갤러리야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준비를 했고, 열정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차곡차곡 그림을 포장해서 제 차에다가 70점을 다 싣고 그거를 갤러리에 날라서 걸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예전에 못했던 거를 약간 보상심리처럼 빨리 지금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지 않나.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저희 약간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갈래라고 하면 노라고 할 만큼 과거의 한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단번에 거절을 할 것 같아요. 이미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그때의 10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년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또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또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아 그래 나는 더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더 이제 매진을 했던 거죠. 지금 많이 메꾸고 계세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메꾼 것 같아요. 10년치를.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니까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늘었다고 좀 들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감사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제 대답이 오는 거죠. 옛날에는 저 혼자만 막 얘기하고 돌아오는 게 없었다면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최근에는 이제 SNS 통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제 작업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하루하루가 놀라울 정도로 피드백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저의 이 기억 시리즈의 이 작업 과정을 되게 신선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인내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를 되게 응원해, 존경한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되게 솔직한 감정들을 느낀 걸 그대로 이제 표현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 감사하고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작업에 대한 태도는 껐거든요. 그거를 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다가 제가 이제 여러 전시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솔직히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업이기 때문에 취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가 봐도 아, 이 작가 작업을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 라고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가진 거 없어. 하지만 나는 내 능력을 믿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한 가지만 믿고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NS상에 네. 화랑미술제에 대해서 좀 글을 쓴 거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의 화랑미술제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어요. 그럼 그 매회 화랑미술제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예술전당 가셨어요. 그 화랑미술제에 걸려있는 작가님들 작품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 화랑미술제에서 내 작업이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화랑미술제에 선보이게 된 거예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랑미술제라는 그 미술 축제가 저한테는 하나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무대인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딱 올라가서 던지는 그 느낌처럼 네네. 작가님한테는 상당히 맞아요. 의미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원했던, 내가 꿈꿨던 거를 내가 이뤘을 때 그 성취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나의 또 다른 꿈을 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진짜. 그렇다면 이제 그 꿈을 이뤘으니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렇게 소소한 꿈이 되게 많아요. 저는 거창한 꿈은 없거든요. 그리고 거창한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또 최초일 것 같은데 제가 해외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여행도? 네, 여행도. 어. 해외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화랑씨처럼 어렸을 때 꿈이 내가 해외를 간다면 첫 여행이 해외여행이 아마 내 전시를 위한 여행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안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첫 해외여행이 올 10월에 이제 런던 사치에서 하는 그 전시에 가는 여행이 된 거예요. 아, 잡혔어요? 네네네. 그럼 또 이루어졌겠네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어쨌든 저의 첫 해외여행인데 그게 제 전시를 위한 또 하나의 나의 또 작은 꿈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올해는 뭔가 잘 되는 기운들이. 아,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만 더 또 소소한 또 꿈이 있는지. 소소한 꿈은 원래 제가 항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속으로 다짐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변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도 약간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나는 아직 훨씬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이런 관심과 사랑에 처음에 마음을 잃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다짐해요. 그 캔버스에 앉을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한결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한결같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작가가 이제 앞으로의 꿈이고 목표예요. 그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네. 작가님한테 예술이란 어떤 거예요? 저를 살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이고 부모님에게조차도 제 감정을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게 하얀 스케치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이 캔버스가 저희 유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그 무엇도 그림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 삶에서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면서 진짜 이 생을 끝나는 그날까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림 앞에서 생을 마감하면 정말 행복한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원동력이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작가님 작품 얘기 듣고 네. 그 과정을 좀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작업들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